저희는 TCI 검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호정이고, 네, 지송이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여기 이제 TCI는, 저 이번에 두 가지 검사할 때 TCI 검사를 했었거든요. TCI는, 미국의 CR 클로닝거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미국 워싱턴 대학 교수인 분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의 그 심리 장애를 연구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걸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심리적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혹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또 혹시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예방할 수는 도대체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의문을 갖게 됨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사람의 인성을 혹시 둘로 나눠보기로 했대요. 둘로 나눠보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변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의 인성을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대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달을 시키고 변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 TCI의 그 배경적인 것이 시작이 됐대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 하나 내도 될까요? 비교적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질과 성격 중.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실 건가요? 성격이요. 성격, 그렇죠. 네,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럼 비교적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기질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봤을 때, 저게 뭐야? 저게 뭐지? 호기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머, 이게 뭐지? 그리고 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 클로닝 거는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유전적으로 그냥 가지고 왔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질에는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동적으로 그래 반응이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자동적으로 그걸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질인 거죠. 그래서 타고나서 이것이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그 사람이 속한 문화나 어떤 종교나 그런 양육 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일시하는가를 포함해서 재기 개념에서 개인차와 관련이 돼서 이거는 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TCI는 7개의 어떤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질에는 4가지가 있어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그리고 성격에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주도 이렇게 핵심적인 기둥을 7가지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TCI를 유형별로 볼 때요. 어,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TCI가 개발이 되면서 처음에는 10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질 차원이 3개, 자극주고 위험회피 보상 의존성을 측정하는 3개에서 다시 인내력이 포함되면서 4가지로 늘어났고 이게 좀 더 발달돼서 4개의 기질과 3개 성격 차원 총 240문항의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판 TCI 검사본에서는요, 1995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병원 연구팀이 자기보고식으로 미국의 JTCI를 번안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것을 문항 표현을 수정해서 4점 척도, 84문항의 검사가 재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독일판 JTCI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JTCI 12에서 18 개발을 바탕으로 독일 연구팀이 크로닝거와 공동 연구를 시작해서 2점 척도, 5점 척도를 개선해서 TCI 개정판 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TCI 개정판의 단축형으로 TCI RS를 추가 개발을 2003년도에 했는데요. 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검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뒤에 기질 모델의 발달과 기질 및 성격 모델을 확장되는 과정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7가지 척도에서 TCI가 우리에게 100분위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분위 점수. 그 100분위 점수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좀 매우 세심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그 100분위 점수가 30점 이하면 낮다, low, 31점에서 69점은 M, medium, 70점 이상이면 high,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 계산할 때 유형이 이 TCI는 27개의 유형으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거든요. 훨씬 더 MBTI보다 훨씬 더 많은 세세하고 섬세하게 좀 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검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H, 높은 거, H와 M, 미디움, 그리고 L, 이게 세 가지씩. 그러니까 기질에서는 인내력이 빠지고, 자극주고,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세 가지와 성격에서 자율성, 연대감, 자기추월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곱하면 27개의 문항이 나오고 유형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 샘플을 보기 전에 TCI의 기질 척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I는 4개의 기질 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기질 척도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자극주구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인 보상 단서에 접하면 이러한 자극이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사람은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 활동을 하면서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극주구 척도는 이러한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데요. 이것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밑에 보면 충동적이고, 높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낮은 사람은 심사숙고하고, 반대적인 성향을 좀 보이죠. 주변을 탐색하고,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마음은 쉽게 변하고, 우직스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험 회피를 보면 사람은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위축되잖아요. 그런 유전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억제되고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위험 회피 척도는 이러한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이게 높은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이거는 오히려 점수가 위험 회피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회피,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아지는 거고 낮을수록 그와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다음 사회적 민감성. 사회적 민감성은 사람은 따뜻한 사회적 애착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보상 신호, 타인의 칭찬, 그다음에 어떤 인상을 자기를 보면서 찡그린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타인의 감정, 그거와 타인의 감정,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고통스럽고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정서 반응이나 행동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회적 민감성 척도는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에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이게 높은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요. 낮은 사람은 인정의 영향을 덜 받고 높은 사람은 따뜻하고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감성이 예민하고 그렇지 않고 정서적으로 차갑고
이거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민감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지는, 아까 두 번째 척도와는 다르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있는데요. 인내력은 사람은 지속적이고 강화가 없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은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자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상이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거나 심지어 간헐적 처벌이 주어지더라도 사람은 한 번 시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인내력 척도는 이러한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데요. 인내력이 높은, 이 척도가 높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낮은 사람은 게으르고 이것이 더 높은 사람은 끈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인내력도 마찬가지로 하이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고 기질적인 것을 보입니다. 다음 성격 척도인데요. 성격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자율성을 보면 자율성 척도는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척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율성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또한 자율적 개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율성은 자기결정력과 의식력 두 가지 기본 개념에 기초를 하게 되는데요.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낮은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높은 사람은 목적의식이 있고, 낮은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고, 높은 사람은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관건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낮은 사람은 무능하고, 그럼 높은 사람은 자기 수행이 높고, 그리고 낮은 사람은 공유하고, 높은 사람은 잘 훈련이 되고, 낮은 사람은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대감인데요. 연대감 척도는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척도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감적이고 관대하며 동정심이 많고 지지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에게 몰두해 있고 타인에게 반대하지 않고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며 기회주의적이다. 이거를 뭐 이기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대감이 높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요. 공감을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 마음에 측은지심이 드는 어떤 광경이나 그런 걸 보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비심이 많고, 그런 원칙이 있고, 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대감이 낮은 사람은 너그럽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현상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상황에 적대적이고, 복수심이 많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초월이 있는데요. 자기초월 척도는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가 높은 사람은 꾸밈이 없고, 충만하고, 참을성이 있고, 창조적이며, 사심이 없고, 영적인 사람으로 기술이 됩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긍심이 높고 참을성이 적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예술의 두목에 감동하는 것을 잘 못한대요. 그리고 자아의식이 강하고 유물론적이며 마음의 충만한 느낌이 부족합니다. 여기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리고 묵묵히 따르는 영적인 밝게 열려있는 이성주의적이고 낮은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통제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소유욕이 많고 관습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TCI 척도는 하위 척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TCI를 실시를 하는 대상은 아까 앞에 그 발달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3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령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서 적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특히 아동용과 유아용 검사는 주 양육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양육자 보고용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유아나 그 아동이 스스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기 체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할 때도 그 주 양육자의 의견이나 생각하는 바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타당도나 이런 신뢰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스스로 문항을 보고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력과 독해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직접 문항에 응답할 경우에는 가능한 규준 집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주 양육자가 응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양육자가 응답을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물어보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타당도 신뢰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청소년 TCI가 따로 있잖아요. 청소년부터는 스스로가 이제 그 문제를 읽고 이해해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가 가능하고 비교적 그것은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필검사와 온라인 검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필검사는 검사지 뒷면에 포함되어 있는 답안지에 응답하는 방식이고 성인과 청소년 검사는 OMR 카드를 활용해 단체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OMR 카드는 기록하도록 하는데 성인용 검사는 20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청소년과 아동, 유아의 경우에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검사는 인증 코드 방식과 PSF, PCM 방식이 있는데요. 인증 코드 방식은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인증 코드를 발송하면 수검자가 온라인 검사를 저희는 보통 모바일 검사를 했거든요. 모바일 검사로 사이트에 실시를 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 코드를 입력한 후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인용 검사의 경우 10분에서 15분 소요되고요. 청소년 아동 유아의 경우에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때 이 온라인 검사를 제가 하면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이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이것을 할 때는 뭐 비디오나 TV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다 끄고 그 한 공간에 앉아서 이 검사에 충실하게 끝날 때까지 검사를 하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소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상담자와 함께 상담실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TCI의 실시 및 채점인데요. 채점 및 결과 확인, TCI 채점은 램스코어를 통해서 가능하고 지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자가 수검자의 답안 내용을 램스코어에 직접 입력하여서 채점하면 됩니다. 온라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검자의 응답 내용이 서버로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검사자가 별도로 답안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검사 실시가 완료되면 램스코어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행을 해본 결과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코드를 입력해서 나오면 검사 결과지까지도 저희가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담자와 할 수 있어서 되게 빠르고 정확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초보자라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좀 맞아 떨어지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자료 보호인데요. TCI 사용자는 검사 자료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검사 자료를 하면 검사지, 답안지, 결과지, 매뉴얼, 채점 방식, 채점 프로그램 모두를 지칭합니다. 검사 사용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하에 있는 사람 또는 동일하게 검사 자료를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만 검사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문항의 수검자 이외에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면 검사가 완료된 검사지는 반드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검사 사용지는 검사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검사 자료를 무단 복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사랑이라는 곳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사랑이라는 곳에 이 TCI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살 수 있는 어떤 자격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자격 획득은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TCI의 해석 중에 또 프로파일 해석의 기본 원칙을 보면요. 7개의 기질 및 성격 척도, 각각의 개별적 해석 내용은 그 자체로 언제나 유효하고요. 다른 척도들에서 범위의 점수를 보이고, 한 척도에서 평균 범위를 이탈한 점수를 보일 때,
그 척도에서 기술되는 행동적 정서적 특징은 그 사람의 주요한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성의 모든 차원들은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요. 한 척도에서 이탈된 점수가 다른 척도에서 이탈된 점수와 조합될 때 한 척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가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프로파일 형태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형태 분석에 의한 유형의 분류는 차원적 접근과 범주적 접근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됩니다. 즉 형태 분석은 다차원적인 양적 프로파일을 범주적 분류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한 개인의 7개의 차원의 프로파일은 그 고유한 행동 패턴을 기술해주고요. 이때 프로파일 형태 분석은 어떤 척도들의 조합에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개별 척도에 대한 해석 내용과 척도들의 조합에 따른 해석 내용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프로파일 해석 방법의 요체가 됩니다. 자, 프로파일 해석의 순서는요. 개별 척도를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질 유형을 해석한 다음에 성격 척도와 기질 유형의 연계 해석을 하고 성격 유형의 해석을 합니다. 유령 유에 의한 분발점에서는 한국 TC의 유형 분류를 그의 세 가지 분할점이 있는데요. 백분위 점수가 중요합니다. 백분위 점수를 봤을 때 70점 이상이면 하이로 보고 31점에서 69점의 안에 범주에 들어가면 중간 그리고 30점 이하는 낮음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질 유형의 해석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네 가지 면이 있죠. 그래서 자극 축구가 높고 하이가 왼쪽 편에 있는 것을 보시면 자극 축구는 하이고 위험 회피도 하이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오른편의 위쪽 불쾌하고 신경질적이고 쉽게 고통을 느끼고 갈등이 많고 쉽게 동요되고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자극 축구는 높은데 위험 회피도 높다. 또 왼쪽에 첫 번째 위험을 추구하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말이 많고 외향적. 그럼 자극축은 높은데 위험 회피는 낮다. 그러면 어, 그, 그 왼쪽의 아래쪽 유쾌하고 명랑하고 쉽게 동요되지 않고 자랑스럽게 뽐내고 자신을 멈추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것을 보시면 자극축과 사회적 민감성의 상호작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자극축이 높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오른쪽 위편에 있는 관심을 끌기 원하고 자기 탐욕적이고 정열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그러면 사회적 민감성은 높은데 자극축은 낮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아래편에 있는 사생활을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열정 있고 겸손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민감성은 낮은데 자극축은 높다. 뭐 이렇게 되면 이쪽인가요? 네, 아래쪽 오른편의 아래쪽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보시면 위험의 표와 사회적 민감성의 상호작용인데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위험 회피가 높다. 그러면 수동적 회피, 복종적, 공손한, 은밀히 조종하는, 의존적으로 요구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위험 회피, 인내력 상호작용 마찬가지고요. 인내력과 자율성 상호작용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그 자율성 성격 부분에 있는 자율성이 이 표가 왜 덧붙여졌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보았더니 인내력에 대한 차원은 그 기질 차원들의 방식을 조정하고 자율성을 포함한 성격 차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내력과 자율성의 상호작용도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성격 유형의 해석을 보면요. 자, TCI 세 가지 기질 차원에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세 가지 성격 차원,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은 두 차원 혹은 세 차원이 상호작용하여 각 성격 차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가적인 행동 특성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둘 이상의 성격 척도가 조합이 되었을 때 이들 성격 유형에서 어떤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하여 밝힌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영역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성과 연대감의 상호작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자율성은 높은데 자율성도 높고 연대감이 높다. 그러면 성숙하고 효율적이고
유능하고 충실하게 본분을 지키고 밝고 유쾌하다. 마찬가지로 자율성은 낮고 연대감도 낮다. 그러면 미성숙하고 느리고 의욕이 없고 뒤로 물러서 있는 유대감이 어려운 왼쪽의 아래쪽.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감과 자기 초월의 상호작용에서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연대감이 높고 자기 초월이 만약에 낮다면 연대감이 높고 자기 초월이 낮다면 타인을 신뢰하고 연대감이 높고 자기 초월이 저도 낮다면 낮으면, 네. 타인을 신뢰하고 왼쪽 편의 위쪽 타인을 신뢰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연대감도 낮고 자기 초월도 낮다. 그러면 왼쪽 편의 아래쪽 이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무정하고 양보하지 않는 이렇게 저희가 먼저 감사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자기 초월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율성이 높고 자기 초월이 높으면 오른쪽의 왼편, 자율성이 높고 자기 초월이 낮으면 그 왼쪽에 왼쪽의 아래편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기 초월 낮고 자율성이 낮으면 왼쪽의 아래편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성격 유형을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아까 L은 낮은 거, 로우 30점 이하, 100분위 점수 30점 이하, 하이는 100분위 점수 70점 이상, 그 다음에 미디움은 100분위 점수 31점에서 69점 사이를 이제 저희가 나타냈는데요. 둘 다 이제 자율성, 연대감, 자율성 다 낮다. 그러면 성격 유형은 풀이 죽고 우울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 높다. 그러면 창조적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자율성과 연대감은 높은데 자기 초월이 낮다. 그러면 아주 매우 조직화된 사람이라고 보고 자율성도 낮고 연대감도 낮고 자기 초월만 높다. 그럼 이 사람은 비조직화되고 조현형이 약간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낮고 연대감과 자기 초월이 높다. 그러면 기분이 매우 자주 변하고 순환성이 높고 자율성은 높은데 연대감과 자기 초월이 낮다. 이거는 독재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높고 연대감이 낮고 자기 초월이 높다. 그러면 광신적이고 편집성이 좀 있는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자율성이 낮고 연대감이 높고 자기 초월이 낮으면 좀 매우 의존적으로 저희가 옆에 보면 성격 큐브를 저희가 기재해 놨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플을 가져와서 이거 저희 둘의 것은 아니고요. 만 16세의 청소년이고요. 이 친구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인가 대안학교는 모두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규범이 엄청 세요. 기독교 학교인데 심지어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마 길이나 의복, 두발, 그리고 머리 형태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 그런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학교의 규범과 규율을. 그리고 일단 그 아이들이 다루는 책을 보면 저희가 다루는 그러니까 심리학 관련의 책도 토론에 붙이고 올 영어로 된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들을 아이들이 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이 친구를 검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막 있고 그다음에 원점수, t점수가 있고 그 파란색으로 백분위 점수가 있잖아요. 이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백분위 점수가 아까 그러면 자국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백분위 점수가 19점이죠. 그러면 30점 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낮다, 로우라고 보고 그다음에 위험성 회피는 백분위 점수가 90이죠. 그러면 뭘까요? 매우 높죠.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하이. 그러면 사회적 민감성은 백분위 점수가 39점. 이거는 31점에서 69점 사이가 되기 때문에 미디움, M.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해석된 거를 보면은요. 해석 상담 보고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TCI가 가장 강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보면 맨 밑에
성격에서 저희가 성격은 세 가지 척도잖아요. 자율성, 연대감, 자기중화. 근데 그 밑에 보면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숙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숙도 이 점수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백분위가 나오는데요. 그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인생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조직에 적응하고 있으며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 그 성숙도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 매우 안타깝죠. 성숙도 점수가 10이에요, 10. 그러면 30점 이하 중에서도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우 어려운 좀 스스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하위 척도들이 나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뒤지고, 아니지. 네. 음, 음. 하위 척도에서 보면은, 기질 하위 척도가 네 가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성.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걸 척도를 할 때 인내력은 빼고,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이 유형별 분류에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하위 척도로 봐도 그, 그 가운데 미디움, 그 다음에 왼쪽이 로우, 오른쪽이 하이를 표시하는데 보면은 이 아이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대충 봐도 나오죠. 관습적 안정성이 나왔고 심사숙고하는 거는 미디움에서 하이 쪽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미디움에 속하고요. 이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 절제는 미디움이고 질서정연은 로우에 약간 가깝지만 로우에 있네요. 그렇게 있고 낙천성은 네, 하이 쪽에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좀 높게 나오고 이렇게 수줍음도 이렇게 보면 쭉 이제 이 파랑 점들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낮냐, 중간이냐, 높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 보고서도 저희가 그 바로 그 엠스코어에 저희가 이것이 온라인으로 검사하면 바로 그게 다 입력이 돼서 바로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 내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5분 내에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의 상담 그 보고서를 나왔더니 새로운 것의 자극 추구는 매우 낮게 나왔고 위험 회피는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은 미디움에 속하지만 그 로우에 가까운 미디움이었어요. 그래서 기질 유형이 뭐가 나오냐면 L, 자극 추구는 L, 위험 회피는 H, 사회적 민감성은 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것을 이제 전에 저희 월요일 날 팀에서 그 이 해석에 관련된 이 27가지 유형을 특정으로 기술된 것을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올리진 않았고요.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유형, 이거를 기술된 거하고 실제 이 해석 상담 보고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완곡하고 조금 더 유하게 표현이 돼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 아이의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 LHM, 내향적인 경직됨,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선호하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 매사에 다양한 기능성을 고려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따르고 새로운 일보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하다. 하던 일이 지연되더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알며 단조로운 일상도 잘 견딘다. 말이 없고 조용한 편으로 대인관계에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인다.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친해지면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겁이 많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예상되거나 위험해 보이는 일은 꺼려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실수한 것을 미리 염려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해석 상담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땡땡땡님의 타고난 특성은 이렇게 나오고요. 조심성이 많은 편으로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지요. 이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익숙한 환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울러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르며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도 묵묵히 해내지요.
무언가 결정할 때에도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작은 부분도 여러 번 확인하기에 실수하는 일은 드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객관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것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이 100분위 점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을 보니까 어, 되게 유용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데에는 아주 유용한 검사 자료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까요? 이것은 어디에서나 검사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상담센터나 뭐 이렇게 검사자가 자격이 있는 검사자에게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 더 덧붙여 설명이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얘기하시죠. 네, 잠시만요. 제가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잠시만요. 검사하는 방법을 대충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사랑에서 수련을 받으면 이제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격이 부여되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검사를 하게 된다면 온라인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용으로 들어가서 생성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그 내담자의 이름과 휴대폰을 적은 다음에 생성하기를 하면 바로 그 내담자에게 휴대폰으로 발송이 돼서 그것을 내담자가 검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잠시만요.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결과도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기를 누르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는 검사 그 검사하는 인터넷 네.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만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요?